좋아요 여러분. 사실 친애하는 호주인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아주 오랫동안 앤서니 알바니지가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리라고 말해왔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폴린 헨스는 여론조사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동당 소속이었고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같은 노동당 정치인 키어 스타머는 집권한 이후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가 집권하자마자 사우스포트 사건이 일어났고 그는 폭군처럼 좌파 광인처럼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워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놀랍게도 그리고 실망스럽게도 앤서니 알바니지는 비교적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른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그는 수잔 레이를 혼자 무너뜨렸고 그녀는 교체됐다. 아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는 혼자서 피터 더튼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비록 제가 그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최악의 총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악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리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피터 더튼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는 수잔 레이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거스 테일러도 그를 끌어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한 여성이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그 이유도 충분합니다. 바로 폴린 헨슨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제 이 새로운 여론조사가 막 나왔는데 그녀가 이제 호주에서 선호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33호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앵거스 테일러로 우리 전통적인 보수당의 대표입니다. 이 당은 연합당이라고 불립니다. 16%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스는 제 기준으론 여전히 29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고 이 사람은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리로 혼자 호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를 망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사실 정말 멍청합니다.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키어 스타머? 왜 앤서니 알바니즈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신호라도 지르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국민 목소리를 듣고 조치하겠다 말하면 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멜버른 연구소와 호주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주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53%에서 거의 60%에 이르는 호주인들이 현재 이민 수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치인들이 이민자 수를 줄이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앤서니 알버니즈는 2022년부터 집권해왔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전년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들이 국민을 얼마나 모욕하는지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호주 국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바보로 합니다. 한편으로는 숫자를 줄이겠다고 계속 약속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들여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우리에겐 간호사, 의사, 엔지니어가 필요하니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NHS를 지키고 싶다면 왜냐하면 NHS는 영국 국민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NHS를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조용히 해. NHS를 지키고 싶으면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해. 그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주제를 하나 정해서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한 다음 이런 숫자들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간호사 한 명을 데려온다 해도 저숙련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들은 그 간호사와 함께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는 5명 또는 6명의 부양가족도 데려옵니다. 그들은 복지 시스템을 악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에서도 그렇게 했고 똑같은 수법을 쓰면서 당신들을 바보로 여깁니다. 수법은 같습니다. 호주에선 더 많은 집이 필요하다며 집을 더 지으려면 건설 노동자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 정말 끔찍하네요. 호주 정부에서 앤서니 알바니즈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짐 차머스도 만만치 않지만 이 사람도 최악축에 들어요. 이 사람은 가장 미움받는 인물입니다. 정말 거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전에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계속 틀어서 모든 호주인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동화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슬람주의자든 지하디스트든
서구 문화를 싫어하든 비키니 입은 여성을 싫어하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동화될 필요 없어요. 그가 바로 이 말을 합니다. 이 광대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민의 개념은 사람들이 호주에 올 때 호주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는 동화라는 말을 받아들인 적 없고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길 원하지 않습니다. 통합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다문화 대화의 일부로 사용되어 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통합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멜팅팟 개념에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한심하군요.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최악의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저걸 보세요.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호주인과 이민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표현이 쓰이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요. 왜 그들은 모두 똑같은 표정을 짓는 걸까요? 우리 정부나 비즈니스 분야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알다시피 이 나라의 비즈니스 거물들 중 일부는 난민이나 이민자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이 호주인들과 별개일까요? 똑같이 도덕적 과시일 뿐이죠. 그들 말대로면 동화나 호주식 삶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오면 됩니다. 우리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토니 버크에 따르면 이 사람은 동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슬람 문화, 이슬람 종교는 신자들에게 불신자를 미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꾸란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디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수백 명의 무슬림 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상은 전에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남자는 아무 문제 없었고 단지 자신의 문화적 성장 배경을 따랐을 뿐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즈에 따르면 그와 스티브 어윈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호주인 스티브 어윈일 뿐이죠. 그들은 여러분을 바보로 여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미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보세요.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호주인들이 이민자 수를 줄이길 원한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인들은 이민자 수를 예전 코로나 이전처럼 10만, 11만 명 수준으로 줄이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대중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왜 그들은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걸까요? 왜 그들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지 말씀드리자면 키어 스타머는 실제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고 갑자기 태도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거나 일부를 추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내무부도 샤바나 마흐무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적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정치 동료들, 즉 후방 의원들조차도 그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행동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들, 즉 시민 불안, 불안감, 우울증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그들은 호주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호주는 인구가 적어 영국보다 더 빨리 영국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멜버른과 시드니 두 주요 도시만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는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 40만 명의 이민자를 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호주에 들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집을 지을 필요도 없을 텐데요. 어때요? 이 광대가 수요와 공급에 대해 뭘 아는 게 있나요?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의도도 있고 다른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네요. 그게 세계경제포럼 WEF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왜 그렇게 다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게 바로 그들이 영국과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했던 일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예측했어요, 여러분. 알겠죠? 저는 이걸 아주 오랫동안 말해왔어요. 이게 호주에서도 일어날 거라고요. 순 영구 장기 입국자 수는 47만 8천 명이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호주에서는 17만 5천 채의 신규 주택만 지어졌어요. 하지만 더 정확한 순 이민 수치는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약 30만 명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좋고 고임금에 고숙련된 호주인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호주 문화, 호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숙련 사람들로 그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는 훌륭한 호주인들을 이런 사람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NHS를 지켜야 한다고 하고 여기서는 집을 더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독창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민자 수에 비해 17만 5천 채의 신규 주택이 충분할까요? 우리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 정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민 정책을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주택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짓는데 의존하는 여러 기술직 종사자들 중 4분의 1 이상 이 해외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의 60%가 해외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주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능하고 해고돼야 합니다. 저는 숫자에 이의는 없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일반의의 60%가 외국 출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의사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예입니다. 알겠죠?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우리는 기능직 업계를 망쳐왔고 지금도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해도 왜 그들의 가족까지 데려와야 합니까? 왜 그들에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저도 숙련된 전기공과 배관공 등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면 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오지 않고 서류를 위조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오고 있는 걸까요? 폴린 헨슨의 발언을 한번 보고 들어보세요. 그들이 목표로 하는 숙련 인력 비자 프로그램의 현실을 보세요. 이민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무엇인가요? 이민을 줄이고 싶다는 건 알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줄일 계획이신가요? 귀하의 비자와 이 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들까지요. 비자 소지자 수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시민권을 신청 중이에요. 호주에서는 시민권을 얻기까지 10년이 걸릴 거예요. 이민자 수를 13만 명으로 줄이세요. 이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숙련된 이민자가 아닙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숙련된 이민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크리스, 그들은 자격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비숙련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건설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호주 기준에 맞지 않게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나라로 들어오는 해외 유학생 수를 더 줄이겠다는 거군요. 노동당은 이미 줄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이 나라로 들어오는 해외 유학생 수를 더 줄이고 숙련 이민자 프로그램도 축소하겠다는 거죠. 숙련 이민자들 말입니다. 크리스 크립스. 우린 19만 명 영주 비자를 숙련 이민자로 받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 중 실제로 건설업에 숙련된 사람은 겨우 5천 명 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데 당신은 작년에 이 숫자를 줄이고 싶어 했죠? 23. 제 생각에 그들은 가족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숙련자가 1명이고 가족이 5명인 경우죠. 그게 5개의 비자가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의사, 간호사, 건설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받고 있는 건 뭘까요? 이게 영국에서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입국하는 간호사마다 비자 1개씩입니다. 백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간호 일을 하러 오는 거죠. 그 간호사는 5명이나 6명, 즉 5명의 가족을 함께 데려올 거예요. 그 가족들 중에서 그녀의 남편은 아마 현금으로 받는 저숙련 일자리나 우버이츠 같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서구 국가들은 복지 혜택이 넉넉하기 때문에 넉넉한 복지 수당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제도는 서구인들에게 효과적이었어요. 백인들은 보통 아이를 2명만 낳았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3명, 4명, 5명의 아이들과 들어와요. 돈이 비처럼 쏟아져요. 그리고 남편은 일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영국에서도 똑같이 그랬어요. 호주에서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죠. 센터링크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예요. 우리도 이미 복지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센터링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이미 그렇지만 이미 많은, 그리고 호주인이 아닌 센터링크에만 의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기는 정말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아프간 사람들, 6이나 7명의 아이들, 그리고 이런 중동 사람들도 6, 7명의 아이들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호주인들은 그래요.
아마 아이가 한 명 있을까 말까죠.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영국을 망쳤어요. 그렇게 그들은 우리 눈앞에서 호주를 망치고 있어요. 하지만 약간의 희망은 있어요. 왜냐하면 폴린 앤슨, 제가 말했듯이 이 남자는 아주 최근까지도 매우 인기가 있었거든요. 저로서는 아직도 그가 너무 인기가 많아요. 도대체 아직도 안토니 알바니즈를 보고 싶어하는 그 30%는 누구인 거죠? 제 생각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최악의 총리입니다. 이 시기에 역사가 쓰여질 때 이 남자는 호주를 무너뜨린 인물로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총리가 된다면 그녀가 호주를 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서구 문명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약 70년마다 큰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2번의 세계대전을 겪었고 남북전쟁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독립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들이 호주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전쟁을 겪지 않았고 호주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앵글로 아메리칸과 유럽 역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시스템은 잘 작동해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관료주의가 생기고 약간의 개선이나 개혁 그리고 절차를 다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봤던 것과 비슷하죠. 관료들이 지금 가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출신 여성들에게 사회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저에게는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이런 일은 여기서도 곧 일어날 겁니다. 반면에 영국 여성들은 주택을 받기 위해 수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와 관료제 내 압력단체들, 즉 NGO들이 우리에겐 이것과 저만큼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여성들에게 배정된 예산의 20%를 외국 문화에서 온 더 취약한 여성들에게 삭감해서 돌립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시스템들은 최선의 의도로 설계되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센터링크는 정말 잘 작동했어요. 호주의 메디케어는 오랫동안 잘 작동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라의 사회 구조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백인들은 센터링크에 의존하길 원하지 않죠. 저도 그걸 압니다. 저는 예전에는 센터링크가 좀 더 관대했기 때문에 많은 호주 친구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예전엔 잡캐퍼 수당이 있었고 이후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던 걸 그만두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죠. 저는 Z세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이나 가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데려오면 그 나라 정부들은 그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주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호주나 스웨덴, 영국처럼 복지가 넉넉한 나라에 오게 되죠. 그러면 정부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아이 한 명당 2주에 $600를 받는다고? 왜? 우리 집이 저소득층이니까? 대단하네. 그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죠. 그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반면에 백인 여성은 아이를 낳은 후에도 다시 일하러 가고 싶어 하죠. 그녀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죠.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시스템들이 최고의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 구성이나 문화적 구성이 바뀔 때 더욱 그렇죠. 그들은 서구의 근본적인 가치들을 건드리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죠. 게임의 규칙을 바꾸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두거나 특정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분명히 그 문화들은 다르죠. 힌두교 신자들을 많이 받아들인다면 다른 문제들은 생길 수 있겠지만 테러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중동에서 온 무슬림들을 많이 받아들인다면 테러 관련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게 인종차별이나 편견도 아닙니다. 저는 전직 무슬림이고 이 말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구 문명의 근본적인 가치들을 손봤지만 그에 맞게 정비하지도 않았고 결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람들을 후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술직 노동자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을 파괴하지 마세요. 건설 산업을 파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게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매우 엄격한 비자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폴린의 말처럼 우리는 19만 개 숙련 비자를 발급했지만 건설 노동자는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택시 운전이나 우버이츠 배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좋은 일인가요? 거짓 명분으로 오는 이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복지에 의존하고 모든 것을 망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영국에서 일어난 일로 모두 끝났습니다. 영국에서 유일한 차이점은 영국의 애국자들이 말하자면 폭발 직전에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매일, 아니 매주 주말마다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벨파스트에서는 이미 폭동이 있었고 사우샘프턴에서는 작은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2년 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우스포트 학살 이후에 큰 폭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민 소요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 불법 망명 신청자가 무작위로 칼로 사람들을 찔렀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사실 이미 어느 정도 겪고 있습니다. 호주도 전쟁으로 황폐해진 아프리카에서 일부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세요. 이제 우리는 마체테 범죄 문화까지 생겼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우리는 창문에 철창을 다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저는 영국에서 창문에 철창이 설치된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호주, 특히 노블파크 같은 교회에서도 그런 걸 본 적 없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동안 안 가봤거든요. 창문과 문이 약한 이유는 아무도 침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정치인들이 호주가 약간의 다양성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을 위한 다양성 말이죠. 아니요. 우리는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90이 필요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말합니다. 저는 유색인종 특권이 있습니다. 호주의 90에서 95%는 백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인구 구성이 변하기 시작하고 9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본이 그 문제를 다뤘던 것처럼 말이죠. 일본이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더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해결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들이 백인이라서가 아니라 이 논쟁을 폄하하며 인종차별적이라고 하죠. 아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백인 호주인들이 호주를 세운 문명의 자연스러운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번영하며 살기 좋고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제발, 우리는 그 사실을 숨길 수 없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히 제발 들여보내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호주를 이렇게 멋진 나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하죠. 이건 당신들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당신들이 이 나라를 식민지화했다고요. 이 나라는 원주민의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호주에 간 게 아니에요. 호주 원주민 공동체가 다스리던 시절에 호주에 간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점을 이용하려고 하죠. 여러분이 호주에 온 이유는 그곳의 강력한 인프라와 번영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온 거죠. 그 나라는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할 필요가 없고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호주가 그대로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관 때문에 호주가 백인 국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앤서니 알바니즈와 토니 버크,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호주를 망치게 두지 마세요. 그들은 여기 있습니다. 2028년 이후에는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앤서니 알바니즈의 이름만 빼고요. 저는 확신하는데 그의 이름은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겁니다.